아니면 이 빈도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. 기본적으로는요, 우리 뇌에 멜라토닌이라는 게 수면 호르몬이거든요. 이게 청소년 시기와 한 청년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비렘 수면은 75%, 25%는 꿈꾸는 렘 수면을 잘 유지를 시켜줍니다. 근데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면 호르몬은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대, 60대, 70대 이렇게 갈수록 깊은 잠을 자야 내가 잘 잤다라고 느끼는데, 이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의 양은 점점 줄거든요. 거기에다가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햇빛의 노출도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양이 확 줄어들면서 나는 깊은 잠은 점점 줄고 얕은 잠이나 렘 수면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잤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첫 번째, 수면제는 절대 금물입니다. 드시게 되면요,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도 감소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외부에서 잠을 들게 해주니까. 근데 이 멜라토닌이 단순 수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항노화, 항염증, 그 다음에 항알츠하이머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적인 멜라토닌은 잘 나오게끔 조절하셔야 되고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고, 저희가 또 황인종이다 보니까 햇빛 노출을 좀 싫어하세요. 그래가지고 햇빛에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. 우리가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려면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연적인 햇빛 노출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햇빛을 한 30분 정도 쬐어주면 그게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운동도 적절하게 자기 전 2-3시간 전에 완료하셔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같이 병행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의 감정, 스트레스를 다 이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,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. 3일 동안 한 잠도 못 잤다.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3일 동안 안 주무셨을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우리 뇌는 하루만 밤을 하나도 안 주무시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시고 쓰러지세요. 이게 중간중간 잠은 자셨을 건데 불만족스럽게 느끼셨을 거예요. 원인은 뭐냐? 바로 직장 내 스트레스인데, 이러한 생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기만의 이완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에다가 욕 같은 거 막 쓰고, 그 다음에 다 토로를 하고,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이러한 작은 감정 해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불면증 심각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없음부터 매우 심함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첫 번째, 잠들기 어렵다. 그 다음에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. 쉽게 깨는 문제가 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수면에 만족하느냐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세 번째로는 수면 문제가 일상 기능을 어느 정도 지배한다고 생각하느냐.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그 다음날 나의 일에 영향을 미치느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네 번째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이 당신의 수면 문제가 다른 사람들, 내 가족들이 보기에 어떠느냐,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. 다섯 번째로 이 수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고통스러우냐, 그 고통 정도를 표시해 주셔서 이 점수를 가지고 불면증 심각도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깜빡깜빡하는 빈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 빈도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예전과 달라졌다, 사람이. 뭔가는 모르지만 느낌이 달라졌다.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지런하던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았다. 성격이 좋은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낸다. 또는 운동 많이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한다. 뭔가는 변했다고 하면 반드시 신경과로 오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조 증상인데 어지럽다거나 갑자기 생긴 두통, 그 다음에 시야장애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권유드리고 싶은 분들은 아버지, 엄마가 한 60대, 70대 때 치매나 뇌졸중이 왔었다.
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뇌 건강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50대부터 뇌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망증은 누구나한테 올 수 있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인데요. 내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별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. 내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, 우린 메타인지라고 하는데, 내 잘못이 뭔지 모를 때는 그건 사실 심각한 단계의 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전문가 선생님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근데 요새는 제가 옛날에 한 2010년 전에 환자를 볼 때는 정말 환자를 병원까지 진료를 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근데 노령층도 대부분 이제 교육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시고 요새 치매에 대한 걱정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치매예요, 뇌졸중이에요,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뇌검진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설득해서 병원을 모시고 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병원이 싫으시면 각 지역에 지역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. 거기는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.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비용 문제도 있어요. 자녀분들 이제 돈 쓸까봐 그거 걱정돼서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는 모든 검사 과정이 무료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여기 무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검사상 이상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파견하는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. 연계되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연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문과를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요새는 국가건강검진도 2년에,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건강검진센터에서 CT라든지 MRI 이런 걸 찍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으십니다. 걱정돼서.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30대 중반 여자분이셨는데 두통이 좀 간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뇌출혈이 있었대요. 그래서 건강검진, 직장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뇌혈관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. 근데 뇌 자체에 문제가 있으셨어요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두고 봤으면 뇌동맥류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굉장히 고위험군이었거든요. 근데 건강검진 하시면서 이상이 조금 있어서 신경과 선생님 만나서 추가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세 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50대 이후에는 뇌혈관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건강상태 체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거기 책에 막 150분 이상 걸으라고 해놨는데 무릎 관절이 안 좋으세요. 150분이 과연 나한테 좋은 운동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나의 건강 체크를 하신 후에 나만의 루틴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제일 중요한 건 한 일주일 동안 나의 현실 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내가 생활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그런 걸 쭉 쓰시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섭니다. 그 중에서 무리하지 않게 나는 식단만 실천해 보겠다. 나는 운동만 실천해 보겠다. 나는 뭐 건강관리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만 해보겠다. 이 중에 하나를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천천히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뇌는 각오만 해도 달라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옛날 선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거든요. 오늘 당장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